네, 이제 클래스와 우리가 객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문제가 주사위는 600번을 던져서 1이 나온 횟수는 몇 번이냐라는 우리가 문제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우리가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주사위를 사서 자 이제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600번을 던지겠죠. 뭐 이렇게 1도 나왔다, 5도 나왔다, 6도 나왔다 등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우리 이제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주사위 문제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주사위라는 어떤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사위라는 클래스 개념은 이해를 하셔요. 주사위는 던져서 우리가 던지면 그냥 임의의 1에서부터 6까지의 어떤 숫자를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그게 본질적으로 할 수 있는 다이스 주사위라는 클래스의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그래서 모든 주사위는 던지면 1에서부터 6까지의 숫자를 알려준다. 자, 이제 이게 어떤 클래스를 정의하는 기본적인 컨셉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어떤 주사위들을 아까 말한 것처럼 객체가 되면 자기들만의 특징을 갖게 되죠. 주사위적인 특징을 갖지만 또 본질적으로 왜냐면 이제 색깔, 아까 말한 것처럼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집니다. 이거를 우리가 객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는 태어나는 거죠. 또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중요한 이 개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애기였으면 좋겠어. 김태희처럼 예쁘고 그렇죠. 이제 이런 애기를 이제 상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클래스의 개념인 거죠. 애기고 이제 뭐 애기들은 이런 뭐 특징이 있겠죠. 이렇게 너무 이쁘고 귀엽고. 자, 그래서 실제로 딱 태어나면 이제 객체가 되는 거죠. 실제로 진짜 태어나야 됩니다. 이제 임신을 하고 엄마 뱃속에서 자라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르죠. 그냥 애기고 사람이라는 클래스 개념인 거죠. 태어나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도 생기고 저렇게도 생기고 뭐 김태희처럼 안 생기지만 이렇게도 생기고 지금의 우리들처럼 생기겠죠. 자, 이게 이제 이게 객체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해하셨죠? 객체는 정말 실질적으로 태어나는 거고 클래스는 태어나기 전에 개념을 이해하는 거고. 자,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그러한 우리한테 필요한 어떤 객체를 만들기 전에는 클래스라는 개념을 정의를 하고 그러한 클래스들이 갖는 특징을 잘 이해를 하고 그런 클래스를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 대부분의 해야 되는 일들은 내가 필요한 클래스가 뭔지를 잘 이해를 하고 그 클래스를 정의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사위라는 다분히 그래도 생각보다는 간단한 객체이기 때문에 클래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선택을 했고요.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우선 프로그래밍에서 클래스를 새로 만드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폴더, 요 폴더, 어떤 폴더의 개념은 그런 것들을 여러 종류의 클래스들이 있는데 이제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폴더를 쓰는데 지금은 우선 다이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new 파일, 자,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데 우리가 새로 만들 거는 객체의 클래스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지금 뭐 코코아 터치 여기에 보면 오브젝티브 C 클래스 또는 오브젝티브 C 카테고리, 클래스 C 익스텐션, 프로토콜 등등등 테스트 클래스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오브젝티브 C에서 사용할 클래스를 정의하겠다라는 뜻이고요. next.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두 가지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합니다. 일단 이름이 있어야겠죠. 클래스의 이름. 지금 우리가 이제 주사이기 때문에 기본 이름은 다이스로 하겠습니다. 다이스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하는데 그러면은 밑에 보면 subclass of 이렇게 뜻이 있죠. 그러니까 subclass라는 거는 어떤 클래스에서 상속을 할 거냐 이런 개념입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상속은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우리가 이제 유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어떤 특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기존에 있는 객체 또는 클래스가 그 갖고 있는 특질들을 다 가지고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상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모든 객체 지향 언어들은 기본 클래스에서부터 상속을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오브젝티브 C의 클래스는 NS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가 엄청나게 많지만 여기 좀 보면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이게 발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클래스들을 정의를 했겠죠.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클래스는 NS 오브젝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NS 오브젝트로부터 클래스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특별히 서브 클래스가 중요하지 않다 또는 아주 기본적인 기능만 필요하다 이런 개념일 땐 NS 오브젝트라는 클래스에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다이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넥스트 NS 오브젝트부터 상속한 다이스라는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프로젝트에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을 하게 되죠. 자,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면 다이스라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 줍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생성한 다이스라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파일을 보시면 알겠지만 두 개의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는 헤더라는 파일이 만들어지고 하나는 이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implement라고 하죠. 그래서 implement와 헤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헤더는 그 클래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형식상으로 보면 오브젝티브 C에서는 @기호의 인터페이스라는 키워드를 써서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and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 안에 우리가 원하는 클래스를 정의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와 @end 사이에 그 우리가 원하는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요. 자, 클래스의 이름은 다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의 이름은 다이스고 NS 오브젝트로부터 상속을 합니다. 자, 상속을 한다는 컨셉은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작업을 미리 해놓은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NS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는 이미 많은 작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그러한 많은 작업들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NS 오브젝트로부터 우리가 상속을 하게 되면 이미 되어 있는 그런 많은 기능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 모든 그 유전적인 것도 같은 개념이고요. 그래서 그 좋은 유전자로부터 유전자를 상속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같은 특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음악가의 자식이 음악가적인 기질을 많이 갖게 되는 뭐 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물론 다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특징들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이 상속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NS 오브젝트에서 우리가 새로 만드는 모든 클래스들은 특별한 그 상속해야 되는 클래스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NS 오브젝트로부터 상속을 하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이스라는 객체의 기본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M 파일을 열어보시면 M 파일은 우리가 implementation 그 다음에 and 이렇게 요 사이에 우리가 말 그대로 implementation 구현한다 이렇게 우리말로는 구현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 어떤 기능이나 그러한 성능을 구현을 하는 거죠. H는 그 정의를 하는 거죠. 정의, 클래스의 정의를 하는 게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을 정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부모죠. 우리가 부모로부터 상속, 그 유전자적인 거를 받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상속함. 기본 객체가 NS 오브젝트라는 기본적인 클래스로부터 이제 우리가 상속을 한 거죠.
자, 이게 기본적인 오브젝티브 C에 사용되는 많은 클래스들이 갖는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 모든 객체 그 클래스들은 이름이 다를 수도 있고 부모 클래스가 다를 수도 있지만 add interface end로 끝나고요. implementation은 이제 implementation으로 끝나죠. 자, 이제 형식적인 측면은 우리가 이해를 했고, 자 이제 실질적으로 그럼 클래스는 어떤 걸 정의를 해야 되냐? 자, 속성이라는 거를 정의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이스 주사위가 갖고 있는 속성을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죠. 아까 이제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모든 주사위는 어떠한 속성이 있느냐 정하기 나름이지만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단 색상, 색깔을 생각을 해보죠. 색상. 우리가 색상이라는 그 속성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모든 주사위는 빨간색, 뭐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등등등 많겠죠. 자, 그럼 어떤 주사위가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이를 구별할 수가 있는 그 클래스가 갖는 속성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속성들을 표현하는 오브젝티브 C에서의 방식은 속성이라는 걸 정의를 하는 건데, 속성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at property. 지금 이제 at을 딱 쓰면 X코드에서 property라는 거를 딱 올려주죠. 자, property라는 거를 정의를 하는 게 우리가 새로운 속성을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속성을 정의를 할 때는 데이터 타입이라는 개념을 정해야 됩니다. 즉, 그 속성은 어떠한 데이터를 나타내는가. 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문제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일단 숫자인가 문자인가를 먼저 구별을 하도록 하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 속성이라고 그러는데, 속성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지만 우선 속성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일단 숫자냐 문자냐 구별하기 쉬운 두 가지만 일단 구별합니다. 그래서 색깔은 그 숫자인지 문자인지,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숫자는 그 색상은 그냥 색상이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데이터 타입이죠. 그래서 더 나중에 이제 뭐 UI 컬러나 이런 그런 색상을 위한 데이터를 정의할 수 있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UI 컬러라는 클래스가 있지만 일단 우리는 문제를 간단하게, 좀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이러한 데이터 타입을 이해를 했고 우리가 어떤 그 룰을 정하는 게 프로그래밍이죠. 그래서 자, 0을 빨강색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0을 우리가 빨간색이라고 정의를 하죠. 그래서 빨강색은 0, 자 1은 초록색, 2는 파랑색,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숫자로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인티저라는 이런 숫자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int, 즉 정수형이잖아요. 0이나 1이나 2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int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 int는 color라는 이름을 갖겠죠. 그래서 color라는 속성을 갖고 세미콜론으로 찍어주면, 지금 이거는 우리는 다이스라는 어떤 클래스의 색깔이라는 속성을 정의하기 위해서 int 인티저 타입의 컬러라는 이름의 그 속성을 정의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기 컬러에 0이라는 값이 들어가면 빨강색 주사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1이 들어가면 초록색 주사위, 2가 들어가면 파랑색 주사위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 주사위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만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결국은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식대로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가는 게 프로그래밍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속성이라는 개념을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뭐 많은 속성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가장 간단한 형태의 속성 컬러라는 속성을 한번 정의를 해봤고, 자 그러면 클래스를 정의를 할 때 속성도 있지만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아까 기능이라고도 말씀드렸는데 그 전산 컴퓨터 프로그래밍 쪽에서는 메소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어떤 기능 또는 함수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시 말하면 그 클래스는 객체가 갖는 어떠한 그 기본적인 어떤 동작들 또는 할 수가 있는 어떠한 역할, 기능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들을 우리가 메소드나 함수로 이해를 하는데 그 함수라는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는 입력값이 있고 출력값이 있는 어떤 기능 단위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클래스가 갖는 기능 단위를 또는 기능을 기본적인 기능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클래스가 갖는 특질이 되는 거죠. 주사위의 특징은 뭘까요? 주사위라는 기능은 던지면 어떤 값을 알려준다가 주사위의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다시 말하면 던지죠. 그러면은 숫자가 1이니 또는 2이니 또 3이니 뭔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러한 숫자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사위의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주사위의 메소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사람이라는 객체나 클래스에서 생각해보면 사람은 뭐 예를 들면 걷는다, 노래한다 등등을 우리가 그 기능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말한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말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클래스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 공통적인 어떠한 기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클래스가 갖는 메소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수라는 개념에서 정의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입력값이 있으면 출력값이 갖는 거죠. 그래서 입력값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출력도 마찬가지로 어떤 출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객체지향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렇게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클래스의 메소드를 정의를 하는 이유는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가 기본적으로는 그 클래스에 있거나 클래스가 만들어낼 수 있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얘기가 복잡해지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그 다이스 즉 주사위는 어떠한 본질적인 기능이 무엇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구나 다 던져서 1위에서부터 6까지의 어떤 임의의 숫자를 알려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클래스가 가지는 공통적인 기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메소드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브젝티브 C에서의 메소드로 정의는 우선 자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얘는 클래스의 메소드다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선언을 하는 그러한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가로를 열고 이 클래스의 메소드가 결과적으로 이 메소드를 수행한 다음에 그 출력할 값 우리가 얻을 값, 다시 말하면 모든 클래스 예를 들어 사람한테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얘기를 할 겁니다. 뭐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기능을 쓰는 거고 출력값이라는 건 자기 이름을 출력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사람은. 자, 이래서 그 주사위를 던져서 결국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의 핵심은 1에서부터 6까지 어떤 숫자를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그렇죠? 그게 궁극적인 다이스 주사위가 갖는 기능의 그 핵심인 거죠. 그래서 리턴 값은 결국은 인티저가 되겠습니다. 자, 인티저라는 즉 그 정수값을 리턴하는
메소드의 이름 뭘 한다고 할까요? 즉 그 주사위는 우리가 던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영어적으로 보면 roll 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주사위를 굴리면 어떤 숫자가 나오는 이렇게 개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롤이라는 메소드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메소드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 형식이에요. 마이너스 가로 열고 내가 이 롤을 수행을 하게 되면 결국 얻을 값, 그 다음에 그 롤과 같은 메소드의 이름이 됩니다. 지금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세미콜론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즉 얘한테 넣어줄 값은 없는 거죠. 뭐 특별히 주사위에 어떤 값을 내기 위해서 어떤 값을 넣어줘야 되는 이런 개념은 없잖아요. 그냥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값을 주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롤이라는 형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다이스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했고, 그 주사위들이 갖는 특징 중에 어떤 색깔과 그 다음에 갖는 기능 롤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고, 자 이제 구현을 해야겠죠. 구현을 하려면 그 메소드를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를 카피를 해서 컨트롤 C 카피를 하고 좀 구현 파일로 옵니다. 그래서 구현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정의한 이 메소드를 구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클래스 메소드의 구현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똑같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리턴할 값 그 다음에 이름, 그 정의하는 데서는 세미콜론으로 끝났고요. 구현하는 데서는 브레이스라는 걸로 열고 닫고 해서 요 안에 그 기능을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다이스의 기능은 어떤 인티저 값을 결과 값으로 리턴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결과값 result라는 개념을 쓰고, 궁극적으로는 이 녀석을 어떤 결과를 얻게 되면 return이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return이 그 메소드가 수행된 다음에 결과값을 밖으로 내주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결국은 result라는 그 나온 결과값을 리턴을 하겠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로 꾸미고요. 이 안에 결국은 result 값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result라는 값은 무엇이냐? 우리가 ARC 그 함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arc for random이라는 메소드, 이것도 하나의 메소드죠. 그 이미 정의되어 있는 수학적인 메소드. 자, 그래서 얘를 호출을 하게 되면 어떤 임의의 정수값을 주게 됩니다. 근데 임의의 정수값은 큰 의미가 없고요. 우리는 결국은 1에서부터 6까지의 사이의 숫자가 필요하니까 얘를 퍼센트, 즉 그 나머지 연산자를 통해서 6이라는 개념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결국은 0에서부터 5 사이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주사위가 가지는 값은 1에서부터 6까지의 값을 갖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2를 더해 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값은 1에서부터 6까지의 숫자 중에서 임의의 값을 얻게 되죠. 자, 그래서 그 값이 리절트에 들어가고, 그 리절트 값을 우리가 리턴을 하게 되면 주사위를 한번 돌리면 롤, 즉 굴리면 어떤 값을, 즉 임의의 1서부터 6까지의 사이의 어떤 값을 우리한테 돌려주는 그러한 기능을 갖게 되는 주사위를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기본적인 형태지만 객체지향 C에서는 어떤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그 클래스의 속성과 그 다음에 메소드 이렇게 그 정의를 하고 메소드를 우리는 구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롤이라는 메소드를 그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실행한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보통은 통신한다도 얘기를 하고요. 객체들 사이에
객체한테 어떤 거를 이렇게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개념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진짜 보내듯이 뭐 이름이 뭐니 이렇게 뭐 메시지를 보내면 네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오듯이 그 객체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답변하고 이러한 형식으로 그 프로그래밍이 진행되는 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그 가장 기본적인 개념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다이스를 정의를 하는 그러한 부분까지 일단은 알아봤습니다. 네, 좀 약간은 그 복잡한 내용일 수는 있는데 그 한번 차분히 한번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객체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객체의 속성과 메소드를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오늘은 그 객체를 그 정의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객체를 이제 정의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